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애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연애할 때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신앙을 일치시켜야 된다. 둘째,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한다. 셋째,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교제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아쉬워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가 악화되고 깨지는 경우는 보통 해야 할 걸 하지 않아서라기보단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걸 해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 공들여 쌓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별다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을 핀다든가 폭력을 사용하면 그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너무 극단적이고 당연하니까 여기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 관계를 서서히 좀먹는 행위지만 생각보다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할게요. 연애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째,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저는 그런 기준과 잣대가 필요 없다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 진짜 시간 개념 없다. 사람이 진실되질 못하네.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규정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내 생각이 틀리면 빨리 사실을 인정하고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쓸데없이 고집 부리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요. 너 원래 약속 안 지키잖아.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상대방이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말해도 이미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려서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근거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이러면 대화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대화를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갈등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덮어버리게 돼요. 이러면 절대로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죠. 이건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 겸손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일단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믿어줘야 돼요.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도, 아무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사실이 아닌데 혼자서 축축하고 섣불리 단정지어서 헤어진 커플이 정말 많습니다. 의심이 들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답을 냅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다면 일단 그 안에 무슨 숨겨진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세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신뢰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길 바라요. 둘째로, 이미 끝난 일은 다시 들추지 말아야 됩니다. 연인들이 교제하다 보면 종종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거예요. 그럼 그 일 때문에 막 갈등도 생기며 심하면
말싸움도 하겠죠. 그러면 뭐 사과를 하든 용서를 하든 적당히 뭐 타협을 하든 어쨌든 그 일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게 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딱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목조목 따져요. 예, 처음에 한두 번이야. 아, 그때 많이 섭섭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3번, 4번 반복되고 이어지면 반드시 상대방은 관계에 대한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에 점점 금이 갈 겁니다. 과거의 일을 계속 들추는 건 굉장히 비겁하고 악한 행동이에요. 도대체 과거의 일을 왜 들추는 겁니까? 그런 이유 하나는 현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과거를 들추는 겁니다. 너도 전에 그랬잖아. 너는 왜 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상대방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려고 과거를 들추는 겁니다. 너 이게 처음 아니잖아. 2022년 5월 30일, 9월 3일, 12월 20일에도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서 자기가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주 싸웁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부분에 대해 용서했다면 그 부분을 다시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죄가 아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정죄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탓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너 안 되겠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러나 권면은 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고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 고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정죄와 권면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정죄는 과거 지향적이고 권면은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잘 한다면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훨씬 좋아질 거예요. 셋째로 제3자에게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시시콜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소한 것들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어디 데이트 갔는데 거기 좋았더라. 남자친구가 영화를 좋아하더라. 여자친구가 매운 음식을 잘 먹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친 머리 이거 가발이다? 우리 여친 코 성형했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상대가 알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할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건 기본 상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인 흉을 봅니다. 애가 개념이 없어. 눈치가 없어. 완전 찌질이야.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왜 사깁니까? 그냥 헤어지지. 이렇게 제3자에게 둘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일이나 개인적인 치부,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같이 맞장구를 쳐주니까 막 속도 시원하고 마치 화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도 뭐 상대방에게 걸릴 가능성도 적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뒷담, 험담은 결국 관계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사귀다 보면 불만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럼 그걸 당사자와 풀던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극복을 하던지 하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왜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흉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명예는 땅에 떨어집니다. 또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애인이라면 명예를 지켜줘야지. 깎아내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친, 남친 흉을 보면 점점 더 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불평, 미움이 자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만큼 나는 더 많은 뒷담을 하게 되고 더 많은 흉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험담한 걸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 상대방이 받을 그 배신감 어떻게 할 겁니까?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 그렇게 말했다가 걸려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둘만의 일은 둘만 간직하십시오. 괜히 사람들에게 공감받고 위로받으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관계를 좀먹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으면 뒤에서 하지 말고 당사자 있는 앞에서 얘기하든가 험담 말고 미담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애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3가지는 연인 관계 말고도 평소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사귀기 전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가? 내가 과거의 일에 너무 연연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 뒷담이나 흉을 보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빨리 고치세요. 인간관계 다 망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높여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연애는 물론이고 인간관계가 전반적으로 훨씬 좋아지게 될 겁니다.